현재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먼저 움직인 상황입니다. XRP가 양자 내성 시대를 선점할 수 있을지 이번 영상 통해서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사실상 앞으로 10년 동안 블록체인의 운명을 가르치도 모르는 신의 한 수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리플 레저 개발진 측에서 양자 컴퓨터 공격에 견디는 양자 내성 업그레이드를 테스트방에서 가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비트코인 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 벌써부터 양자 컴퓨팅 준비하는 거냐, 이거 아직까지 한참 먼 미래 얘기 아니냐, 이렇게 여유로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비되는 장면 자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 현재 XRP는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또 태연해 보이는 걸까요? 과연 이런 선택이 거대한 보안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기후에 그칠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XRP를 운영하는 리플 레저 XRP-L 개발자들과 검증인들이 요즘에 양자 내성 블록체인 실험에 한창입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컴퓨터로는 수백만 년 걸릴 계산에 대해서 단숨에 해낼 수 있다는 이 미래의 슈퍼컴퓨터인데요. 양자 컴퓨터가 현실이 되면요, 지금 인터넷과 금융을 지키고 있는 전반적인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은행 계좌라거나 이메일 비밀번호,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수학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자물쇠일 뿐인 건데, 이 양자 컴퓨터는 그 수학 문제를 순식간에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블록체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ECDSA라는 이 디지털 서명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말이지만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 돈을 인출하려면은 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약속에 가깝습니다. 근데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는 그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 보안 전문가들은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날을 Q-Da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런 양자 컴퓨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정부랑 기업들은 10년에서 15년 뒤를 내다보고 서서히 대비해 들어갔다라는 거. 현재 미국 정부는 2035년까지 정보 시스템의 암호를 모두 다 양자 내성 방식으로 바꾸라는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요. 각국의 은행망, 스위프트 포함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지 늦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리플 레저가 업계 주요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빠르게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라는 게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XRP 개발진들은요, 최근에 알파넷이라고 불리는 개발자 전용 네트워크에서 완벽하게 양자 안전한 원장을 구현해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름하여 양자 합의, 양자 계정, 양자 트랜잭션이라는 새로운 개념들을 적용을 해본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리플 레저의 테스트망에서는 모든 거래량 계정 생성, 합의 과정에 기존과 다른 암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기술이 바로 딜리시움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는 미국 NIST가 선정한 차세대 표준 양자 내성 암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존 같은 경우는 타원 곡선으로서 개인키 공개키를 연결했었다라면은 이제는 격자 암호라고 해서 수학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풀기 어려운 이런 새로운 수학 퍼즐로 열쇠를 바꿔 단 겁니다. 실제로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양자 저항의 블록체인 미래가 이미 가동되고 있다라는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도전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XRP 검증인 중에 한 명인 베트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양자 내성 모드에서 거래 서명 데이터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은 자물쇠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더니 열쇠도 더 거대해진 겁니다. 이렇게 서명 크기가 커지고 연산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는 현재 기술로는 피하기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XRP 개발진들은 미리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보안 체계를 테스트망에 깔아본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직까지 못해본 선구적인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XRP 쪽에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지만요, 또 한편으론 겸손하게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임도 인정을 했습니다. 실제 메인넷에 반영하려면 성능이나 효율 문제 이런 것들을 더 개선을 해야 되고 커뮤니티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XRP는 단기 매매로 흔들릴수록 오히려 손해보기 쉬운 자산입니다. 이 기관이랑 실제 사용이 붙는 구조에서는 현물로 평단을 낮춰가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실제로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그리고 현물 기준 정리본을 따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왜 XRP는 이런 선제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왜 느긋해 보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한 개는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인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거버넌스랑 문화의 차이입니다. 먼저 XRP 측의 판단을 보자면요, 리플 레저가 애초에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지향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은행이나 기업, 더 나아가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까지도 전부 다 염두에 둔 플랫폼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신뢰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양자 컴퓨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보수적인 기관들 입장에서는
저 프로젝트가 혹시 모를 미래 리스크까지도 대비하고 있네, 이런 신뢰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최근에 리플 레저 위에 발행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이 결국에 신뢰랑 규율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양자 내성 준비는 기관 자금 유치 전략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데요. 안전벨트 메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 반대로 왜 비트코인은 조용한 걸까요? 이 비트코인 개발자들의 입장을 들여다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서 요약이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양자 컴퓨팅 기술이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당장 비트코인 암호를 깨려면은 아직까진 먼 미래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양자 컴퓨터도 에러율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실용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설령 대비하려고 해도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변화를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느립니다. 모두가 동의해야지 프로토콜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양자 내성 업그레이드는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고요. 사전에 결정해야 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니크 카터 같은 업계 전문가가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라면서 태핑 워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경고했지만요. 이 정작 그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토론과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유는 심리적인 건데요. 괜히 양자 컴퓨터 얘기 꺼냈다가 시장에 쓸데없는 불안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위죠. 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여기서 양자 컴퓨터 때문에 비트코인 해킹당한다는 등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급한 물 아니냐 이러면서 신중 모드인 거고, XRP는 먼저 움직여서 나쁠 건 없다라면서 선제 모드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 투자자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은 당장 내일 모레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킹당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 가격에 민감한 투자자들은 이런 뉴스를 흥미롭게 읽고는 말았을 수 있어요. 실제로 XRP 가격이 이 발표로 즉각 폭등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 시장이 여전히 ETF 승인 여부라거나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거나 이 다른 코인들의 이슈 등에 더 반응을 하니까요. 하지만 겉으로 조용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물밑에서는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경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고, 눈에 보이는 지표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제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커뮤니티 안에서는 양자 내성이 토론 주제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게 이더리움 개발자 포럼에서도 우리도 향후에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와주고 있고요. 카터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전문가들의 지적 이후에 언젠가 해야겠지, 이 정도의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리적인 변화도 존재합니다. 일반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이번 XRP 뉴스를 접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몇 년 뒤에 양자 컴퓨터가 현실이 되면은 내 비트코인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면서, 그렇다면 그때 가서 안전한 쪽으로 갈아타야 되지 않겠냐. 물론 지금은 가상의 상황이겠지만 이 자산을 길게 보유하려는 사람일수록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연기금이라거나 이 10년짜리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 입장에서 10년 후에도 멀쩡한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싶을 테니까요. 이럴 때 XRP는 우리는 이미 대비 중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XRP 지지자는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나중에 안전한 XRP를 살려고 갈아타는 날들이 오는 거 아니냐라면서 농담 섞인 전망을 했습니다. 이 또 다른 평론가는요. XRP는 사실상 양자 내성이 거의 준비된 수준인데 이 정작 비트코인 진영은 양자 컴퓨팅이 실제인지 아닌지 논쟁만 벌이고 있다, 이런 수준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과장된 극단 시나리오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현재 XRP랑 비트코인의 이미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이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그리고 투자 전략에는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런 사안들을 단기 가격 자료로만 보지 마시고 이 구조적인 흐름으로 보는 시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XRP 개발진에서도 이번 양자내성 실험이 당장 XRP 가격을 상승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실제로 이번 움직임은 일종의 보험 들기에 가깝습니다. 이 가격 부양책이라기보다도 인프라를 견고하게 다지는 작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호재 뉴스 한 방으로 소비하고 잊어버리실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2000년대 초반에 Y2K 버그 때 컴퓨터 연도가 99에서 00으로 바뀌면은 오류가 나서 전산망이 전부 다 마비가 될 거다, 이런 공포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때 아무 대비 안 한 회사랑 미리 대비한 회사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번 양자 컴퓨팅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이 블록체인 세계에 Y2K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을 때 혼란에 빠질 체인들과 무던하게 넘어갈 체인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XRP는 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 체인 쪽에 줄을 서겠다라는 선언을 한 셈인 거고, 물론 비트코인도 막상 위험 신호가 현실화되면 대응을 하겠죠. 하지만 그때는 더 정신없고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시에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양자 컴퓨팅 리스크는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이라는 점이에요. 괜히 이 말을 듣고 비트코인은 끝이구나 이러면서 공포에 질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 개발에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난제가 많이 존재하고요. 실용적인 위협이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네트워크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오히려 XRP의 이번 선행이 업계 전반의 대응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XRP의 한 프로젝트만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이 모두가 함께 업그레이드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취하셔야 될 태도는 침착한 경계심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일매일 뉴스 나올 때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단타적인 접근이 아니라요. 큰 파도를 멀리서 관찰하면서 미리 서핑 준비를 하는 이런 서퍼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양자 컴퓨팅의 파도가 바다 건너에 있겠지만요. 언젠가 온다면은 누가 준비했고 또 누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겠죠. 저는 오늘 XRP의 양자 내성 행보를 보면서 이 투자 세계에서도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준비된 자라는 이런 평범한 진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눈앞의 가격에 대한 등락만 보는 분들에게는 시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년 후에도 이 시장에 남아있을 주인공이 누가 될지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쪽으로 XRP는 비트코인보다 한 발 앞서서 양자내성 시대를 준비를 하면서 이 스스로를 미래의 기준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옳았었는지는 앞으로 시간과 기술 발전이 정답을 주겠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건요. 이 준비라는 게 빠를수록 유리하다라는. 그래서 XRP가 양자내성 시대를 선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시장의 겉모습만 보면은 아직까지 조용하지만요. 그 물밑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 이런 흐름들을 놓치지 말고 지켜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 눈앞의 파도랑 먼 미래의 파도, 이 두 개의 파도를 모두 다 보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타이밍이겠죠. 역발상 투자의 거장 존 템플턴은요, 이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오면서 그 기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XRP의 양자내성 행보들은 이 지금 당장의 가격을 올리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남들이 아직 멀었다라면서 방심할 때 나 홀로 방벽을 쌓는 그 무모해 보이는 태도들, 이런 시도들이 훗날 거대한 파도가 닥쳤을 때 생존과 소멸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어줄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의 뿌리라면요. XRP는 그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갑옷을 입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20년 뒤의 블록체인의 운명들이 양자 컴퓨터라는 이런 시험대 위에 올라갈 때 오늘의 이런 선제적인 대응들은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택으로서 기록이 되어줄 겁니다. 이 눈앞의 소음의 일희일비하시기보다도 묵묵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이런 기술의 본질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미리 읽고 준비하시는 분들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승자가 되어줄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긴 여정에 저희가 늘 통찰력 있는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투자에서 가장 자주 무시되지만 가장 강력한 종목이 바로 현금 비중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셔야 될 종목을 하나 빠뜨리고 가십니다. 그게 바로 코인이 아니라 현금 비중인 거고, 이 시장이 좋아지고 또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괜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지금 안 사면은 또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금 비중도 없이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순간에는 다들 용감해지고 이 시장이 영원히 상승할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늘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분위기가 식고 또 조정 하락세가 시작되면은 그제서야 사람들은 현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그때 가서 이럴 줄 알았으면 현금이라도 조금 남겨둘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지만 이미 비중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현금을 만들려는 거는 결국에 손절이거나 무리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급하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좋을 때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자산입니다. 현금 비중을 얼마나 잘 보유하고 또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핵심 요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현금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돈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비중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었는지의 싸움인 거고, 이런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게 될 겁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이 결국의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서 움직여요. 이 특히나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들은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리고 그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